34평은 2개 팔렸고 41억에 하나 매매됐고 그다음에 하나 41억 8천.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조합원 있을 때가 막 중소부양집이나 자재자체 다르게 일단 60점대는 힘들다. 70점대는 돼야 84 좀 비벼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요. 원베일리도 60점대 다 탈락했거든요. 요즘 분양가 두고 가장 관심 많은 단지죠. 오늘 여기 땅에서는 7월 분양 예정인 신반포 15차 레미안 원펜타스 찾아왔습니다. 9평 20억 원이 넘기는 하는데요. 근데 로또입니다.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일반 분양이 진짜 줍줍급으로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왜 그렇게 산정이 됐는지 임장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볼게요. 요이 땅 해주세요. 못하겠어. 단지 설명 전에 분양가부터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아직 심사 중이라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조합 측에서 신청한 거는 한 7,500만 원 선이라고 하거든요, 평당. 이대로 되면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최고가 단지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 9평이 25억이 넘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원베일리 단지 보이시나요? 이게 2021년에 분양한 단지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한 5,600만 원 선이었는데 그거보다도 3년이 지났는데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6천 초반대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와, 이거 되기만 하면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조합 측의 신청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로 후분양 때문입니다. 원래 선분양 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이제 시공사 대우건설이랑 공사비로 문제가 생기면서 한번 어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분양 하자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후분양은 공정률이 한 70% 80% 그러니까 거의 다 지었을 때 일반 분양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뭐 조합 측에서는 자금 여유가 있으면 이 후분양으로 하면 분양가를 조금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높은 분양가가 조금 부담일 수는 있겠죠. 근데 대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지어놨잖아요. 내가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뭐 부실 시공 위험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이 있어요. 대신에 문제는 납부 기한이 좀 짧다라는 거,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제 생긴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이 후분양은 조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싶어서 쓰는 방식인데 오히려 낮아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보통 이 분양가가 택지비랑 건축비를 더해서 산정을 하는데 땅값 자체가 3년 전 땅값을 적용받다 보니까 분양가가 이렇게 낮아져 버린 거죠. 땅값이 싸지면 확실히 분양가도 그럼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원래 평당 7,500만 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뭐 주변 시세보다 한 10억 원 정도 저렴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더 낮아진다? 한 6천만 원 초반대로 간다? 그럼 최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진짜 로또네요, 그럼. 그렇죠. 7월에 큰 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조합원들은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많이 화나신 분은 뭐 조합원 핏바라서 날로 먹으려 한다고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현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한 6,500에서 6,700 사이 뭐 이렇게 될까 생각.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조합원 있을 때가 막 일반 분양집이랑 자재자체도 좀 다르게 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최대한 뭐 금액을 빼겠다는 거죠. 그럼 한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22억 5천 정. 청약도 사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22억 5천 받아 시세가 뭐 한 27, 8억, 30억 된다 이러면 이해가 가서 보통 사람이 있는데 거의 반값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죠 사실. 조합원은 손해를 좀 없어요. 거기 자꾸 공짜로 짓고 돈 받는데 뭘 손해봐. 그룹 15기만 공짜하는데 운매시니까 손해를 안 생각하는 거야. 이미 34평은 2개 팔렸고 아, 그래요? 얼마에 거래됐어요? 41억에 하나 매매됐고 그다음에 하나 41억 8천.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봤는데요. 여기는 단지 뒤편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앞입니다. 뭐 공사 진행 상황 보니까 뭐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6월에는 조합원분들 입주 시작하거든요, 이제. 단지 규모는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 단지 규모가 여기 근처에 있는 단지보다 크지는 않아요. 640가구 규모 정도고, 그리고 6개 동에 최고 35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주변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많긴 하네요. 여기 이미 막 웅장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단지들이 있는데 레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뭐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초고가 단지들이 이미 등장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원펜타스까지 들어오면 뭐 초고가 호화 주거타운이 형성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전부 다 9평이 30억대는 기본인 곳들이네요.
그러니까 뭐 20억짜리 로또, 이렇게 20억의 로또를 붙이기가 어려운데도 로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입지가 진짜 좋거든요. 여기 9호선,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에서 딱 3분 걸립니다. 3분 컷. 완전 초역세권인 거고요. 초, 중, 고 다 갖춘 학세권 단지기도 합니다. 이 근처에 다 명문학군 구성돼 있고요. 보니까 막 영어도 막 들려요. 애들이 엄청 스마트해 보여.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학원 문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 반포 학원가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하기도 참 좋아요. 전국 매출 1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한 차로 6분이면 닿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너무 다 가졌는데요. 살고 싶은데. 맞아. 근데 딱 하나 못 가진 게 있어요. 한강입니다. 한강이 가까이 있긴 한데 한강뷰가 거의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 앞에 원베일리, 막 아리팍 같은 큰 대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DH 클래스 때 들어올 예정이라서 약간 뭐 쪽뷰는 가능할 수 있는데 한강 조망은 아쉬울 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신에 고급화 전략을 톡톡히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못한 거 한강뷰밖에 없어, 뭐 이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고급화 전략 썼는지, 얼마나 잘해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살펴보니까. 그러네. 살펴볼 수가 없네. 못 들어가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조그만 단지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주차 대수 한 2.3대 정도. 커뮤니티 시설을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수영장도 다 넣고, 그다음에 막 부분에 뭐 스크린 시설이나 세입자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냥 더 좋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올래 들어오고 말라. 오늘은 날이 좋아서 총평을 좀 바깥에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온 단지는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반포 쪽에서도 기축 단지에 속하는 단지고요. 대신 그래서 새로 지은 그 빽빽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녹지도 많고 동간거리도 좀 넉넉한 느낌이 나네요. 원펜턴스는 좀 어땠어요? 굉장히 작은데 웅장한 느낌? 그 오렌지색 포인트 줬잖아요, 외관에. 이게 굉장히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좀 빌딩 같긴 해요.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그런 걸로 포인트를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첨되려면 가점은 엄청 높아야 되겠죠? 가점 경쟁은 진짜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막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각자 나 이 점수인데 이거 되겠냐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서영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60점대는 힘들다, 70점대는 돼야 84 좀 비벼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요. 그보다 더 높은 평형은 당연히 더 높아야겠죠. 그리고 원베일리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원베일리도 60점대 다 탈락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셔서 가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금 마련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거의 준공후 분양이기 때문에 잔금 치르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84 기준으로 20억 한 중반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금 여유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 가지신 뭐 현금 부자 중에서 가점 좀 있으신 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인근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쵸. 만약에 원펜타스 이 후분양이 먹히면 당연히 다른 뭐 강남이나 인근 분양시장에서 당연히 선회를 하겠죠. 참고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테니까. 근데 뭐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합 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더라고요. 7천만 원대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도 나왔고, 그래서 6,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내로 마무리돼서 분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화가 별로 안 나신 느낌이던데요? 저는 나도 이렇게 깎이면 화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약간의 이유를 조금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 여기가 사업성이 워낙 좋은 단지였어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74평 가지고 있던 분은 1대1 하고도 소형평수 받고 거기다 한 3억 정도 환급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5층 중에서요 저밀도로 개발된 데가 압도적으로 1단지죠. 여기 2단지, 그다음에 3단지, 그다음에 잠실 주동 1지단지 자택은 했잖아요. 그렇게랑 한강맨션밖에 없어요. 거기는 5층짜리라서 기본 용적률이 130~40%예요. 근데 여기는 기본 용적률이 80%, 70%예요. 그래서 저밀도 단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어요. 한강맨션까지.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랑 이제 다른 뭐 수익률 자체가 다르죠. 이 분양가 상한제 취지가 투기를 막겠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다시 땅값을 산정해주는 건 시장에서도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듯이 심사도 끝까지 이제 결과 지켜봐야 아는 거니까요.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민주 씨는 넣을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없어. 일단 당첨돼. 일단 당첨되고 보자.